불꽃 튀는 투자 전쟁에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종목, 영호상박 투자의 전쟁에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현재 8월 종목 수익률 순위 궁금해지네요. 요즘 코스닥이 또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늘 아마 수익률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5위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조기준 매니저의 코스텍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순식간에 40% 수익이 나면서 5위까지 올려놓습니다. 자, 4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4위에는 최원범 매니저의 로보스타입니다. 45.45% 현재 기록을 하면서 4위에 최원범 매니저가 이름을 올려놓네요. 자, 3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3위에는 최창림 매니저의 원익홀딩스입니다. 50.5%. 지난주까지만 해도 2위까지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살짝 한 계단 밀려났네요. 그렇다면 2위에 어떤 종목이 올라갔을까요? 2위에는 이가람 매니저의 제주반도체입니다. 56.5%.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원익홀딩스를 제치고 2위까지 올라가는 이가람 매니저의 제주반도체입니다. 과연 1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1위에는요, 최원범 매니저의 대한광통신입니다. 벌써 세 자릿수 달성해냅니다. 100.85%. 최원범 매니저가 지난주에 하루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날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오늘 바로 급등했습니다. 광통신 관련주의 강세 최원범 매니저가 바닥권에서 기가 막히게 잡아서 그걸 100%나 들어 올렸습니다. 야, 이거 아직 10일이지만 박수 한번 칠까요? 세 자릿수. 10일 만에 세 자릿수.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잠시 후에 리뷰도 한번 해주시겠지만 간단하게 대한광통신 너무 잘 가요? 대한광통신을 제가 아마 한 달 정도 벼렀을 거예요.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시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국 경매를 계속해서 이제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통신주가 이제 젠슨이 결국에는 연초에 최초로 또 광반도체 언급을 했기 때문에 2, 3월달 너무 좋았었고 그 다음 시세가 어떻게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호재가 또 대박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얘기 나왔고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통신 사업에 또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통신주의 관점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제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파생되는 산업들이 이제 대부분일 것이다. 에서 저는 이제 케이블, 광 케이블이라든가 통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잡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근데 이게 또 다음 주면 또 뒤집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대한광통신의 뒤를 잇는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다음 주에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발언까지. 재밌네요. 과연 대한광통신의 수익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1위는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아직 8월 10일에 불과합니다. 계속 나오는 후속 종목들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순서는 조기준 매니저부터 갑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방금 보셨던 5위에 랭크된 코스텍시스가 8월 6일에 매수하자마자 급등을 하면서 40% 뛰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위네요. 32.18%, 스트라드비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23.8%, 그리고 기가비스 10%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리뷰해 볼까요? 어떤 종목 리뷰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자, 스트라드비전도 이제 저번 주에 리뷰를 했으니까 근데 이 종목도 곧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움직임이 괜찮고요. 외국인 지분이 제로인데 아마 더 사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코스텍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5번 달 1위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200%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코스텍시스가 과연 200%를 찍을 수 있을지. 근데 이 주식이 8만 원까지 올 5월 달에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의 전력 관련해서 800VDC 전력 관리 시스템 밸류체인으로 편입됐고요. 텍사스 인트루먼트를 통해서 GPU 관련해서 방해올 소재로 스페이스 600억대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관련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지분이 19%인데 그중에 모건 스탠리가 6.41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2년 전에, 그러니까 2023년, 24년 두 번을 갔다 왔거든요. 뭐 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텐베거가 날 것 같은데 잘만 하면 실리콘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먹고 있었는데 진짜 10배가 났던데
또 한 번에 이제 10배가 나올 수 있을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궁2의 미사일의 RF 통신 칩도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50억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르네사스 관련해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제 스페이스 실리콘 카바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전력 반도체 매출이 계속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력 반도체 방일 스페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전기차용 스페이서까지 납품이 나온다면 올해 지금 아직은 매출은 없지만 올해 500억, 내년에 뭐 1000억이 나온다면 실제로 현재 가격에서 10배가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이니까 한번 저점에서 잘 관리를 하시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텍시스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시면서도 이게 텐베거가 났다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세 따라잡고 있네요. 40%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과연 지금부터 또 텐베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력 반도체 업체 코스텍시스 앞으로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추천주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종목은 신규 종목입니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봇 업종 중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해서 저스텍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스템. 예, 또 저스텍도 있고 저스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헷갈렸어요. 처음에 저스템을 잘못 쓰셨나 싶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 있는데 저스텍이라고요. 새로 상장한 종목입니다. 초정밀 모션 솔루션 기반 로봇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정밀 리니어 모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천 기술을 국산화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의 업체들이 독점했어요. 야스카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하이원이라든지 일본 대만 기업이 납품했던 거를 국산화 성공하면서 한국에서 납품했는데 1999년 카이스트 벤처 창업을 통해서 26년간 지금 현재 27년 동안 독점 기술을 통해서 리니어 모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웨이퍼 관련해서도 그렇고 리니어 모터라는 거 HVM 정밀하게 지금 현재 가공을 해야 하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이제 리니어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단화 수혜주로 해서 여기가 반도체 매출이 46%에 차지하고 있고요. 커팅, 적층, 초정밀 모션 제어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8년에 영업이익 137억을 예상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한번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자료 보시면 정밀 모션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정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작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초정밀 리니어 모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고객사 수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1나노 이상의 정밀도를 가능하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초고난도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접촉의 이제 마찰 구동으로 해서 이제 미모한 방지, 움직임, 그러니까 진동도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고온 저온에서도 이제 장기 공급을 했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다음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은 이제 이게 반도체에서 들어가는 것들, 리니어 모터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고 산업 자동화에도 들어가고 우주 항공에도 많은 부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에 들어가는 제품까지도 납품을 하고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실증 기반 스페이서 헤리티지를 확보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차트 보면서 목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조정이 굉장히 나왔어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공모가가 42,000원대에서 왔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한 달짜리 보호유수 물량이 있는데 한 달짜리 보호유수 물량을 해소하면서 사실 물량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날짜에 저점을 찍고 7월 30일 날 최저점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일자에 이제 금봉 나왔고요.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은 이게 공모가가 12,5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부터 내일 이제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2025년 매출액이 213억 정도였는데 이게 회사 측에서 2028년도까지 매출을 650억까지 올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반도체 매출액을 374억까지 올린다 그랬거든요. 네. 작년 보니까 적자였는데 일단 흑자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표대로 달성하려면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이제 조건이 좀 달성이 되어야지만
2028년도 반도체 매출이 374억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전 총 매출이 이제 300억대에서 39억 정도를 제시하더라고요. 이제 금액이 작지만 올해 300억 정도 나오는데 2차 전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모션과 더불어 이제 반도체 모션이 나오는데, 아직은 디스플레이가 좀 많아요. 44%인데 이제 반도체가 44%인데 보시면은 HBM 관련해서도 그렇고 구동 모터, 리니어 모터, DD 뭐 다이렉트 모터, 드라이브 모터 같은 거에서 최초 개발하면서 이제 공장 증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팹9들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일본 제품을 쓰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레퍼런스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뭐 발사체, 위성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납품을 됐다라는 거죠. 실증 기반에서 이제 그 누리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이런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매출 없는 로봇이 로봇 업종에 적자가 나고 있고 100억, 200억 적자가 많은데 이제 네. 사실 흑자 금액은 작지만 조금씩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주주분이 53%인데 2대 주주가 이제 원베스트라고 12% 들고 있는데 이들이 팔 수 있는데 150만 주를 안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모가가 12,500원이니까 공모가 이상을 노리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12,500원에서 15,000원까지 아마 노려보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스텍 보고 있는데 그 DD 모터가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인데 이게 이제 라운드 옵틱스가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라운드 옵틱스를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라운드 옵틱스 대비해가지고 이 저스텍 이 모터의 장점이 뭘까요? 이제 라운 로보틱스는 이송 로봇을 해서 좀 웨이퍼를 이송한다고 보면 이제 이송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퍼 이제 큰 거 보이는 건데 이 리니어 얘네들의 모터는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에서 살짝 위아래 움직여야 하는 거의 초정밀 1마이크론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운 로보틱스는 웨이퍼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1마이크론에다 몇 미터를 움직이는 팔각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큰 움직이지만 이 회사 저스텍은 초미세 정밀의 구현을 하는 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스텍 국내 최초 리니어 모터를 자체 개발한 업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쓰임새도 많네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자동화, 우주항공까지 로봇주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 찾기 조기존 매니저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저스텍 많이 밀려 있거든요. 앞으로 마치 스트라드 비전이랑 뭐 차트도 비슷하네요 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표가 15,000원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 순서 이어갑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까요? 현재 DIT 31.6%, 그리고 VM 19%, BHI 역시 두 자릿수 13% 기록하고 있고요. HD 현대 마린엔진까지 4종목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해 볼까요? 어떤 종목 리뷰할까요? 네, BHI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많이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제가 강조드렸던 섹터가 이제 원자력 쪽이랑 전력기기 쪽입니다. 어차피 AI 산업을 구현하려면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BHI가 상대적으로 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수주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BHI 자체가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매출의 한 60% 넘게 이제 HRSG라고 해가지고 그게 메인이고, 원자력 쪽 매출 비중은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BHI를 원자력 관련 종목이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크질 않다. 다만 이 HRSG가 워낙 이제 업황이 좋아요. 지금 HRSG가 어떤 거냐면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LNG를 연소하게 되면 일단 연소하게 되면 터빈으로 이제 가스터빈으로 한번 에너지가 가열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버리지 않고 다시 HRSG로 재활용해가지고 스팀 밸브로 다시 한번 돌리고요. 거기서 또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전체 에너지 효율이 한 60% 정도까지 효율화가 진행된다라고 해요. 즉 가스터빈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BHI의 HRSG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 이제 1분기 말 기준으로 BHI의 수주 잔고가 2조 4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향후 몇 년치 실적은 이미 확보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BHI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 그렇지 여전히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에서 6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보다 수주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이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BHI가 고점이 11만 4,2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5만 6천 원이면 거의 뭐 3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 정도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BHI라면 지금 구간에서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BHI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군요. 12.4%. 지금도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 목표가 6만 5천 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추천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력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갖고 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KBI 메탈은 원래 이제 구리 소재를 활용해서 뭐 전장 쪽이나 이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전체 종합 전력 인프라 종목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는데 만약에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면 KBI 메탈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를 겁니다. 일단 기존에는 구리 소재로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구리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서 업황의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인 KBI 코스모링크를 인수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한 155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넘는 성장세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2,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1분기 수준의 영업이익이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인데 업황도 전력기기 워낙 좋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2천억 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역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KBI 코스모링크 1분기 편입했는데 그게 전선 쪽입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 쪽도 업황이 좋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KBI 일렉트릭이라고 또 자회사 부실한 자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부실한 자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적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KBI 메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쪽인데 뭐 초고압 변압기 이쪽은 아니고요. 중저압 변압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중저압 변압기 쪽에서는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도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고려했을 때 변압기 쪽이랑 전선 쪽 함께 자회사를 편입해서 실적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구리 소재로 만드는 부품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가 인상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KBI 메탈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매전력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I 메탈 지금 오늘 5,300원 마감이 됐는데 요건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는 안 됩니다. 근데 애프터 마켓에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내일 시초가부터 5,000원 사이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8,000원까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전략 설비 좀 보고 있는데 네. KBI 메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KBI 메탈이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랑 좀 밀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매출이나 수혜가 좀 바로 좀 이어질까요? 일단 뭐 구리 가격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KBI 메탈 같은 기업들이 구리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그대로 이제 수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구리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원가 비중은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오르기 전에 미리 이제 구리를 이제 보유하고 있던 그 재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제 마진율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이제 실적에 기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판가 인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KBI 메탈은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방금 리뷰도 BHI였잖아요. 네, 근데 추천도 KBI 메탈. 네. 우리 전력 설비 쪽에 이번 달에 좀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지금 집중한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전력 설비는 그렇죠. 얘기해 왔는데 네. 뭐 주가 흐름은 이제 워낙 전자닉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못 갔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즉 실적이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사실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최근에 뭐 산일전기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실적 발표했지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이 꼬여가지고 걔네들이 못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8월 14일까지 실적 발표 2분기 마감되고 전체적인 종목들 중에서 야, 역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3분기 실적도 기대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사실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전력기기를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 이슈도 있겠지만 전력 인프라 노후화 이것 때문에 원래는 올랐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이슈가 덧붙여진 거거든요.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도 변압기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전력 인프라 노후화 교체 작업만 하더라도 향후 10년 정도는 걸릴 작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외에도 확실한 수익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기기는 향후에도 몇 년 동안은 계속 슈퍼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KBI 메탈 보면은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제 한번 봤더니 이름을 자주 바뀌었더라고요. 한국 성산, 뭐 MB 성산, 그다음에 이제 가불 메탈, KBI 메탈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뀌었는데 매출액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잡중가 싶었는데 7, 8천억에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낮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다 보니까 맞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제 매출은 높은데 영업이익률은 낮은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KBI 메탈이 구리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구리 전문적이 아니고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엔 구리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100% 매출이 나오고 있는 TC 머티리얼은 각동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구리 관련주로 봤을 때 KBI 메탈과 TC 머티리얼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KBI 메탈 종목을 구리 관련 종목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리 관련 종목으로 보면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전력 인프라로 좀 사업 자체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자체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사실 구리 관련 종목으로 테마로 이제 분류하게 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급등했다가 또 빠지게 되면 급락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아예 분류가 돼 버리면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산일전기라든지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과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리 종목으로 관련 뭐 얘기한다면 그 종목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KBI 메탈은 단순하게 전력 인프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사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전선이나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전선은 더 심하죠. 그 전체 이제 전선 소재 대부분이 구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가 인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일진전기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구리 가격 올라가면서 판가 인상이 같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구리 관련 종목으로 해도 뭐 괜찮긴 하지만 전력 인프라로 보면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 나중에 변압기 KBI 일렉트릭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 그때가 아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구리 관련주로 보지 말아달라. 이제는 변압기 관련주로 묶어달라. KBI 메탈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또 산일전기 급등했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흐름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KBI 메탈 요 흐름 받아서 목표가 8,000원 그 이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 최원범 매니저 순서까지 이어가 볼게요. 최원범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볼까요? 최원범 매니저는 뭐 바로 보이죠? 대한광통신 세 자릿수 급등 100.85%. 이게 뭐 최고가 기준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오늘의 최고가와 똑같습니다. 현재 목표가 16,000원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로보스타 45%, 한국 PIM 23%, 비나텍 7%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리뷰부터 해볼까요? 어떤 종목 해볼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대한강통신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대한강통신을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대한강통신은 외국인이랑 기관의 오늘 또 쌍끌이 매수로도 마감이 된 점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한 5거래일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순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31일자부터 이제 기점이 잡혔고 외국인들이 차익을 하면서 그걸 이제 개인이랑 기관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120만 주의 외국인이 들어왔고 제가 대한강통신 처음 추천드렸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210만 주가 이거는 좀 굉장히 유의미할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해놓고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히 이제 1차 정리가 되고 다시 이제 매입이 됐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연기금이 들어온다고 대한강통신이 그렇게 뭐 더 간다 이런 종목이 아니었는데, 연기금 11만 주도 또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가 슬슬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금투랑 투신이랑 연기금이 들어오는 폭락장 이후의 그런 흐름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대한강통신은 한 번 더 올라갈 겨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통신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통신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엔비디아가 코딩에 5조 원대 투자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통신 사업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면 AT&T의 370조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 지금 빅테크들이 역시 이제 통신주 쪽으로 관심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이 통신주를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확실히 8월 내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중간중간에 쉬면서 음봉자리 한 번씩 나타날 텐데 개의치 마시고, 대한강통신 지금 차트 보시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구름대 돌파를 시작하려고 추세를 전환시키고 바닥 확인하고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되는 종목들이 상한가도 가고 기준봉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대한강통신은 지금 이제 목표가를 계속 이제 갱신해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갱신을 일단 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까지 일단은 보고요. 지금 이제 수익률이 100%가 넘었는데 거기에 이제 개의치 않고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면서 통신주는 계속 눌리더라도 계속 가는 상방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7월 30일에 매수를 했고요. 정말 놀라운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7월 30일이 하락이 멈추는 저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수익률 지금 다 먹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100%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목표가가 무려 4차 목표가입니다. 16,000원. 현재 8월 10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에 대한 대한강통신의 랠리를 더욱더 크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여기까지일지, 방금 최원범 매니저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대한강통신을 보게 될지, 이번 달 대한강통신의 랠리 계속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추천주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포트에 이제 로봇 확인하셨고 통신주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근데 반도체 방금 나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국 대통령실에서 5조 규모 신규 펀드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랑 지금 이제 소재, 부품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5조 원대 펀딩을 한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갖고 온 시점이 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종목은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네, 또 상한가 2번 나오면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또 4월달, 5월달 이제 손놓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우리가 HBM 관련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이쪽으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웨이퍼, ALD, ALG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 업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로가 이제 굉장히 좀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그걸 균일하게 웨이퍼에다가 이제 증착하는 게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걸 가능하게끔 하는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좀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ALD, ALG, A가 아토믹입니다. 원자 단위축으로 정말 나노로 쪼개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해서 따라올 기업들, 그래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장점이 있고, ALD 측정 장비가 당연히 이제 고성능 반도체 라인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의 매출에 대한 극대화, 슈퍼사이클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장비 수요는 저는 또 28년도 쇼티지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도 이제 그런 점을 언급을 잘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말씀드렸던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쪽 사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착 장비도 올해 수주가 되고 내년에도 800억대 매출에 대한 그런 또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보시면은 에너지 관련주, 오늘 특히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도 움직이고 로켓넷도 잘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페로브스카이트 쪽에 태양광 에너지 쪽 얘기를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간 게 이제 OCJ홀딩스, 또 H현대에너솔루션, JNC에너지 같은 그런 흐름들인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수혜까지, 재료적 수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관점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상한가 2번이 이때 다들 놀랐을 겁니다. 왜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참 오래된 종목이고 레포트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증시에서는 그렇게 이제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오다가 상한가가 2번이 나왔고 주성엔진행의 상한가는 정말 좀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그걸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간에 상한가 한 번 더 있죠. 상한가를 간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주성엔진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성엔진 월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월봉상으로도 꼬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3연속으로 달려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매물 정리가 좀 더 가팔랐던 종목이라서 시장이 정상화되면 정상화될수록 주봉 보시더라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고개를 들었고 거기에 거래만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금투투신 연기금의 순매수도 눈에 띕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지금 17만 5천 원 좀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주성엔지니어링 보면 이제 ALD 증착이라든가 뭐 우주 태양광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이제 세게 올라가 10조를 찍는 경우는 특이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3,500억에 올해 500억 잡고 있는데 적자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10조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땡겼으면 불가능한데 무려 미래에셋이 거의 7%, 그다음에 삼성자산운용이 5%를 샀기 때문에 ETF라든가 이런 쪽에서 담아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려 PER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러니까 180에서 200배가 넘는 상황에 아주 고밸류, 그러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우주 태양광이라든지 아까 이제 ALD 증착이라든지 이게 잡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언제쯤 2028년, 2027년 이 중에 이제 언제쯤부터 이제 실적이라 아까 유리기판은 더 먼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증착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쪽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증착이나 ALD 쪽 같은 경우는 26년도 이제 올해죠. 하반기에 이제 좀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발주 자체는 27년도 상반기 할 것 같고 말씀하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28년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가는 기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이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PER이 한 190배 정도 갔었는데 지금 또 워낙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또 100배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확실히 이제 증착 장비가 매출량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 이번 2분기 매출이 거의 바닥 매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은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반 사항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그 HBM 쪽에서의 증착 라인들 그리고 태양광 장비주들에 대한 매출이 또 내년에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고밸류의 부분에서 이제 점점 내려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제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도 받쳐주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 굉장히 큰 대시세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굉장히 또 특이한 또 대납폭장이 또 출현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용이 정말 많이 좀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그래도 제 2차 시세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599억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4억 원 나왔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빠졌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실 때 다른 이제 증착 장비 예를 들면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체스 같은 다른 증착 장비 시가 총액을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조에서 4조 정도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얘는 6조란 말이죠. 일단 궁금한 게 일단 미래 기대감을 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언제부터 이제 실적이 바닥을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가 또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반도체 장비 단으로 전체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장비 단과 지금 이제 실제 매출이 나오고 소부장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테스랑 PSK랑 PS콜링스 같은 장비주들 확인했는데 이제 유진테크라든가 이 관련된 그 장비주들이 이게 실적이 가장 리스트를 1위부터 10위까지 하게 됐을 때 그 등락이 또 1위부터 10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주성엔지니어링도 실적은 그들의 이제 지금 당장에 못 미치지만 주가가 또 많이 갔는데 저는 항상 제가 항상 좀 많이 강조하는 게
폭락장이 나온 다음에 그 되돌리기에 항상 좀 보고 있거든요. 대한항공통신도 그런 관점으로 좀 갖고 온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도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이 뭐 3차, 4차 시세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되돌리기를 보게 된다면 2차 시세까지는 충분히 8월 안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쵸. 뭐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은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한항공통신이 1위 하는 게 또 이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수익률 저희가 게임을 일단 또 하는 거니까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가져오셨고요.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상한가를 가본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간다. 주성 엔지니어링 화나면 상한가 무섭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장점을 이번 달에 10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표가 17만 5천 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